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조문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지배인의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배인은 이제 상인, 즉 이제 영업주가 하는 거고요.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지배인은 국보사, 물판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1조죠.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랑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자,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다. 이걸 지배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의 지배권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이 말을 빼고 그냥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을 행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린 지분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자, 그다음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배인은 부포사 및 물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은 지배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즉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 그 사례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적용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조문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그 사례에서 이제 마을 금고하고 은행의 지점장이 이 배설을 해줬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마을 금고가 이 은행에게 예, 그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그 지배권을 제한했죠. 대출을 할 때 사인 못하게 배설을 못하게 했는데 얘가 했다. 이런 사정들을 갑이 알았느냐 몰랐냐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달라진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1조 3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동 지배인, 지배인의 등기, 표현 지배인이라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뒤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먼저 여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배인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지배인의 권리만 배웠죠. 지배권. 그다음에 지배인도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공동 지배인과 표현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지배인의 선임, 변경, 소멸 등기를 하는데 자, 공동 지배인은 여러 명, 2인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 지배인, 능동 대리가 있고 그다음에 수동 대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으로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A가 B가 있을 때.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단독 행사는 이제 대리 효과가 없는 거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 표시를 A도 하고 B도 하라 이런 뜻이야. 수동 대리는 1인에 대한 의사 표시에 대한 효과가 유효다. 각자 대리다. 즉 공동 지배인 사이의 권한 위임이 불필요해요. 개별적 위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자 보시면 능동 대리란 말은 A 또는 B가 공동 지배인이야. 그 지배인을 두 명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C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의 지점장이 두 명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 지배인 중에 어떤 한 사람하고 뭘 하는 거야? 이제 거래를 트거나 영업에 대한 일을 하겠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A와 B가 C에게 어떤 의사 표시를 할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단 말은 이 말은 똑같이 1초도 안 틀리게 공시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A와 B의 B가 이렇게 할까요? C 음, 그렇게 정정했습니다. A와 B가 이제 C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어. 똑같이 동시에 할 필요 없고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수동 대리를 보시면 수동 대리 상대방 C는 내가 A라는 지점장이나 B라는 지점장 이 공동 지배인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는 왜 이렇게 크죠? C는 A에게 하든 B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능동 대리, 수동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대리 할 때 공동 지배인 사이의 권한이 위임이 필요 없어요. 즉, 얘가 얘에게 내 것까지 대신 받아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얘는 얘기해도 얘기한 거랑 같고, 얘기했을 때도 이 사람에게 한 거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공동 지배인.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인 이상 지배인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항의 경우 공동 지배인인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업주에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C가 A 또는 B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하면 의사표시했다. 이런 대리를 무슨 대리라 그래? 능동대리라고 그래.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 능동대리는 뭐야? A와 B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C에게 다 해야 돼. 알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문 받고 그다음에 지배인의 등기입니다. 자,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했어요. 뽑았어요. 그다음에 지배인이 이제 지배권이 소멸됐어. 그 지배인의 둔 본점 또는 지전에서 등기해야 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도 그 변경도 같다. 그러니까 공동 지배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공동 지배인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등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표현 지배인이 나오죠. 네. 자, 그럼 이걸 먼저 보세요. 이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의 부포사예요, 부포사. 영업의 특정한 종류 및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포사는 어떤 뜻이에요? 재판상 권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11조 3항 준용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물판사 보시면 물건을 판매하는 전부 사용은 그 판매에 관해서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재판 이런 권한은 없어요. 알았죠? 예. 14조 2항을 준용한다.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리고 우리는 부포사와 물판사는 이렇게 가볍게 조문으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자 표현 지배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현 지배인을 갑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조문을 볼게요. 자 표현 지배인은 표현이란 말은 나타내 보인다. 우리 현상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외관이라 그래요. 외관 명칭 사용 허락을 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어, 이 사람이 이제 미리 이제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지배인에 대한 등기를 안 했어. 아직 정식적인 발령이 안 나고 지배인의 등기도 안 했는데 미리 와서 이제 업무 인수를 받으면서 자, 우리 새로 오신 지점장입니다. 이제 곧 지점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자,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아직 권한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지점장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외관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들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함을 주죠. 그 명함을 믿고 거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 지배인이란 외관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리권을 주지 않는데 명칭 사용은 허락한 거야. 이해됐지? 예. 명칭 사용 허락. 자, 그래서 외관을 부여합니다. 즉, 명칭 사용을 허락했어요. 뭐, 지점장이라고. 그 다음에 그런 외관이 존재해요. 지점장이. 그 다음에 외관을 신뢰합니다. 제3자는 그런 외관을 신뢰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외관 부여, 외관 존재, 외관 신뢰.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요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했을 때 표현 지배인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이제 회사법, 기업법 배울 때 표현 대표이사하고 똑같아요. 앞에 표현이란 말 들었어. 그럼 우리 상호에서 배울 명의대여자 책임에서도 이 요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외관 부여, 외관 존재, 외관 신뢰. 이거 꼭 기억합니다. 표현이란 말 들어가면 꼭 이런 외관 부여, 외관 존재, 외관 신뢰.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꼭 들어간다. 이거는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 책임에 꼭 똑같아. 물어볼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A 은행 지점장 B. 만약에 이제 B였어요. B인데 B가 다른 지점으로 자, 으로 발령이 나서 새로운 지점장 C가 내정됩니다. C는 아직 지배인으로 지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
명함에는 A은행 XX점장 C 이렇게 외관 표현합니다. 외관 신뢰인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보호한다 이 말. 아니면 거기다 뭐 이렇게 씁니까? 곧 지점장 된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 그지? 음. 그래서 A은행 지점장 B가 상법상 지배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배권이 있으면 돼. 그러면 지배인이야. 지배권 없으면 지배인이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명칭 사용도 허락을 받았고 외관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외관이 실했을 때 표현 지배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점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판례는 실제 존재하고 외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외관이 존재하고 표현적 명칭 사로 허락을 해야 돼요. 지배인, 지사장, 지점장 이런 걸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지점 차장, 지점장 대리, 출장 소장 이런 말들은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배려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또 지배인, 지사장 이런 거 본부장 또는 뭐 본부장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외관을 부여해야 됩니다. 막 사용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지. 어차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부여해야 되고, 상대방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관 신뢰. 이렇게 했을 때, 영업주는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왜 이렇게 외관을 존재하게 했고, 부여했고, 부여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란 가정에서 제3자들은 이 사람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즉, 재판 외 행위만 해당되고, 재판상 행위는 책임이 없어요. 재판 외 영업에 관한 것만 책임진다. 이게 바로 표현 지배인. 알았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올라오시면, 표현 지배인 보십니다. 14조.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예요. 지배권이 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냥 명칭, 지점장이든, 그 다음에 본부장이든,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본점,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상 행위하서 그러지 않는다. 즉, 요건이 뭐냐면 외관 존재, 외관 신뢰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재판상 권한은 없고 재판 외 권한만 있다 이말. 제1항 이렇게 했을 때 이긴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다. 제3자가 표현 지배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예. 알고 있는 사람은 왜 보호해줘? 모르는 사람만 보호한다. 이해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상업 사용인의 의무예요. 네, 보시면. 자, 의무인데, 이 지배인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경업 금지, 겸직 금지. 경업이란 말은, 예, 유통업을 하는데 그 정보를 빼서 또 유통업 비스무리하게 한다. 누가? 내가 하든 아니면 자기 와이프나 자기 친인척을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한다. 이걸 경업이라 다투는 거. 겸직은 A은행의 지점장이면서 비새마을금고 공정업종에 있는 거기에 또 지점장을 한다. 이 양다리 거치면 안 되겠죠. 이런 의무를 우리가 경업 피지 의무라 합니다. 무슨 의무? 경업 피지 의무. 그래서 겸지를 보시면 A 유통회사 본부장 B가 지배권이 있어요. 아내 C에게 채소 유통마트 운영을 합니다. 이 경업 금지가 돼요. 왜? 그럼 A 유통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자기 아내에게 줘가지고 그 이득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자. 그래서 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어. 오호, 이놈 봐라. 아주 흉악하네.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걸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개입권, 칼치권이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갑은행 지점장이면서 A저축은행 지점장입니다. 누가? A가 동시에 겸직. 이걸 다 못하게 한다? 그걸 경업 피지 의무라. 무슨 의무요? 경업 피지 의무. 이해됐죠? 네. 그래서 겸업 금지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 그러면 보세요. 영업주가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허락하겠어요? 자기 또는 제3자, 본부장 B, 여기서 본부장 B라 했죠? 본부장 B 또는 제3자, 아내 C의 계산으로. 경제적 이익의 기술 주체가 누구냐? 자기 또는 아내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영업주의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못한다. 유통업에 대해서 유통마트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영업주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영리 목적 없는 행위, 보조적 행위는 안 되고, 보조적 행위는 이제 기본적 상행위를 도와주는 게 보조적 행위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 보조적 행위가 뭐냐면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안 돼.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안 돼. 우리 코로나 시국 때. 그럼 뭐야? 거의 뭐 소상공인 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는 게 이 치킨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받았어. 이래서 그럼 이런 대출은 이 원래의 상행위를 하기 위한 보조적 상행위 돼. 근데 치킨집을 하는데 대출을 받았어. 근데 경영하고 관계없는 뭐 자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받았다. 이거는 보조적 상행위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조적 행위. 이걸 이제 보조적 행위라고 여기는 이제 보조적 행위야. 행위. 그러니까 영리 목적 없는 행위를 보조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영업주의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해야 되고요. 영업주의 허락이 없었어요. 없었다 해야 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해야 돼. 이럴 때 효과를 보시면 이럴 때 자기 계산, 본부장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을 때는 이걸 영업주의 계산, A 유통회사의 계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계산할 때 아내가 이득을 취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 당신 아내가 이것을 마진으로 이익을 받네. 그걸 좀 주세요. 이렇게 뺏을 수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자기 계산일 때는 이득 청구할 수 있고 제3자 계산일 때는 영업주의 계산을 본다. 이렇게 거꾸로 낼 수도 있어. 자기 계산이니까 직원이니까 영업주 걸로 쏙 뺏어오고 제3자 건 어떻게 해? 자기 계산인지 모르잖아. 이럴 때는 이득 양도를 청구하는 겁니다. 자기 계산이든 제3자 계산이든 개입권, 개입해서 할치권 뺏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형성권.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언제까지 이걸 계속 영업주가 행사할 수 있냐?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내에 행사해야 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어. 그 다음에 거래가 있은 날부터 알지 못해도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2주가 이제 있은 날부터는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안 날 2주, 있은 날 길죠. 1년. 이렇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기 계산을 했을 때 영업주 계산을 해서 뺏어오고 아내 이익을 했을 때는 아내가 받은 이익을 뺏어와. 언제? 안 날, 있은 날 2주, 1년. 알았죠? 네. 또 기억합니다. 영업주는 이제 개입권과 별개로, 그럼 요거 이제 뺏어오는 거 별개로 회사가 이제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뭐 자기 계약, 자기 계산으로 계약했던가, 제3자 이름으로 계약하면 그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경업 위반 지배인과 상대방 행위는 어떻게 유효하는 거야. 그 지네들끼리 유효하더라도 회사는 어떻게 개입권을 행사한다 이 뜻이야. 영업주는 상대방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왜? 자기 계산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자기 계산했을 때 다른 상대방은 있었죠? 아내가 오너면서 다른 분하고 상대를 할 거냐? 그럼 영업주는 상인은 어떻게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입해서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직접 상대방은 아니다. 당사자는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겸직 금지를 봅니다. 자, 이거 아시겠죠? 이거 지배인의 의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겸직 금지 보세요. 영업주의 허락 없이. 이거 똑같아요. 그럼 영업주 허락하면 되는 거야. 근데 허락했어? 안 하지. 그래서 영업주의 허락 없이. 여기도 허락 없이. 허락하면 되는데 허락 안 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다른 상인의 상업 사용인이 못 된다. 유한책임 사원, 주주는 된다. 허락이 있을 때 무한책임 다른 사용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상법 제 170조 보면, 이제 회사가 5개 있습니다. 회사 5개 있어. 우리 상법에 나와 있는 회사는 5개야. 왜 이렇게 5개냐면, 사원 또는 주주가, 주주 아시죠? 주식회사 주주. 그 다른 회사는 주주란 말 안 쓰고 사원이란 말 써. 그러니까 일반 사원, 영업사원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사원이야, 사원.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사원,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에 따라서 다섯 가지를 나누었어. 한 명 회사 들어봤죠? 한 명. 우리가 이거 이런 회사, 명, 명자씨 했을 때 인적 회사라고, 주유소, 주유유, 명자, 주유유. 이게 명자씨가 주유합니다. 조유, 명자가 주유합니다. 조유, 충청도도 사투리죠. 네, 그래서 한 명 합자, 한 명 회사는 모두 채권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는 거. 무섭다 이 말이지. 그리고 합자에서는 무한 책임지는 사원도 있고 유한 책임지는 사원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전부 다 유한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 이제 영업주의 허락시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 된다? 여기서도 지금 책임이 뭔데 또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이 되면 이 사람에게 위험이 되게 많이 감지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응? 어떻게 할 거야? 무한 책임. 그래서 못한다 이 말이야. 허락 없이는. 또는 이사도 못 돼. 또 다른 상인의 상업 사용도 못 돼. 지배인도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책임을 여기서 지는데 또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A 은행에 지점장하면서 다른 은행에 지점도 못 된단 말이야. 여기 있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이사, 상업 사용이 못 된다. 그러면 책임의 한계가 가벼운 유한 책임은 가능할까? 가능해. 알았죠? 주주도 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어. 허락이 있을 때는 당연히 무한 책임 사용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인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상업 사용도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상업 사용인의 의무. 그 상업 사용인은 지배인, 보사 물권사,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계산이란 말이 뭐였어? 경제적 이익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 내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 계산. 남이 받는다. 제3자 계산. 자기 명의가 아니라 무슨 계산이야. 영업주의 영업풀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경업 금지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이사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이건 못한다. 겸직 금지. 그래서 이 경업 금지와 겸직 금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경업 피지 의무라. 이해됐죠, 개념? 그죠? 자, 그래서 상업 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거래를 했다. 자, 경업 피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입니다. 경업 피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죠? 네, 쉽게 말해서 경업 피지 의무 위반을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일 때는 경제적 이익의 기속 주체가 본인일 때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하고 자 자기 계산일 때는 뭐 한다고요? 영업주의 계산으로 로 바꿔냅니다. 제3자의 계산일 때는 그 사람의 이익의 이익 양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제3자 계산일 때는 제3자 계산 이런 거 좀 치울까요? 할 때는 자,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 자기 계산일 때는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은 이득이 양고, 자기 계산일 때는 이득이 양고 틀렸고, 제3자 계산일 때는 영업주 계산을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입해서 뺏어올 수 있는 것 탈취권, 형성권이다. 알았죠? 전항의 규정, 이거 뭐야? 개입권, 탈취권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의 계획, 해지, 손해배상에 영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입권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따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이항의 경우 이렇게 뭐 계약을 해지, 뭐 탈취권, 개입권을 다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안 날. 두자에 두자. 가볍지? 네, 안 날. 그 다음에 있은 날. 길지?
찔려,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봤던 요 사례 있죠? 예, 요 사례를 보면서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사용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배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 지배권, 그 다음에 선임 종립, 그다음에 지배권, 그다음에 조문들, 그 다음에 지배인의 의미의 공동 지배인, 표현 지배인,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배인이 갖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의 그 영업사용 명칭인 이제 상호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상호도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벌써 이제 3주차가 이제 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진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하지 않으시면 계속 진도가 쌓여있죠.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복습 꼭 잘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리 다음 주 또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